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HD현대중공업 오늘 좀 3% 가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락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 지수를 보셨죠? 지수 보시면은 코스피는 뭐 거의 뭐 바닥을 즐기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거의 3% 떨어지면서 바닥을 그냥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런 현상에서 우리 HD현대중공업만 날아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락인데,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거래대금이 이때 양봉 터진 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선주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삼성중공업 코멘트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오션도 드렸었고,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좀 빨리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뭐 추가 매수를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삼성중공업도 똑같아요. 11,000원 부근까지 왔었죠.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생각하면 하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한번 해보고 싶으면 여기서 1차 매수 한번 들어가 봐도 되는 구간이에요. 시장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거래 대금 없이 조선주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실적 이미 다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막 방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함정 MRO 시장에도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호재를 두고 시장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저가 매수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조선주만큼은 지금 저가 매수로 땡큐하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확히 좀 매수하기 좋은 자리를 줬었죠. 삼성중공업도 잘 주고 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 좀 장중에 좀 하락분을 만들고 있는데, 얘도 이제 20만원 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매력도가 있는 종목인 것은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가가 엄청 세게 빠지고 있어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만큼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깊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코스닥, 코스피 등락 지수 종목 수를 보면은 지금 상승하는 수 대비해서 하락하는 수가 굉장히 많죠. 코스닥은 229종목 상승인데 1422종목이 빠지면서 굉장히 약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연일 팔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6,9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여기서 한 6,700억 정도가 삼성전자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기전자 부분에서 매도가 엄청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거의 뭐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장중에 뜬 뉴스인데, 지금 그 삼성전자 일가에서도 그 상속세 때문에 은행에 담보 맡겨둔 삼성전자 주식이 로스컷 당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좀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소식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들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딱 뛰어나갈 수 있냐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진짜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 그 구독 안 한 분들 비율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진짜 거의 한 8, 90%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께서 진짜 구독 누르시고 꾸준히 트래킹 하시면은,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뭐 다른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눌림 구간에서 말씀드려서 다 이제 상승 수익 보게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하고 꾸준히 보시면 얼마나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만약에 나는 이 채널에서 더 얻을 게 없다 하면은 그때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진짜 이번 영상 통해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조선업들 향후의 모멘텀들 굉장히 많죠. 일단 특히 25년도 때는 LNG 중심으로 이슈도 많을 거고, 그리고 함정 쪽, 그리고 MRO 쪽, 이 세 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봐야 될 거는 이 함정과 MRO 쪽인데, 물론 LNG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보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죠,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울산 현대조선소 방문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두 군데를 방문을 했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0일에 방문했고, 현대중공업은 12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으로도 이제 함정 수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는데, 제발
요번에는 원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호주 쪽에 10조 원 규모의 수상함 수주를 넣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두 기업에서 이슈가 있는 건 아시죠? 이제 법적 분쟁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 원래 이제 해외 수주를 넣을 때는 원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각각 넣었죠. 근데 이 각각 넣은 게 이 수주전에서 탈락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이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원팀으로 나왔거든요. 일본에 있는 조선사, 독일에 있는 조선사 이렇게 원팀을 해서 이제 수주 뭐 이제 저거 입찰을 넣었었는데 우리나라만 따로따로 넣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일본이랑 독일 입찰권보다 더 저렴했어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수주전에서 탈락했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원팀으로 입찰을 넣을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걸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호주 수주선에서 굉장히 나가리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라도 캐나다나 나중에 미국 쪽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주 같은 경우에는 제발 원팀으로 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중에서도 요즘 중국의 캐파가 늘어나고 중국이 점유율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HD 현대 쪽에서는 베트남 쪽으로도 넓히고 있습니다. 베트남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늘려가지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법인 생산 능력을 12척에서 15척까지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과거에서도 2022년에는 700톤급 골리아 크레인 신설하고 설비를 대폭 확대하기도 했으면서 지금 한국인 직원 수도 70%로 줄여가지고 베트남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 감축에도 효과를 늘린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재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술력. 지금 한국 기술력이 베트남으로 들어가는데 베트남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선제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한국 조선사들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보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해외로 늘려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내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조선 인프라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 생산 능력을 늘리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긴 해요.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MRO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해외 쪽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가는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조선사들이 이 중국 조선소로 넘어가는 물량들을 잡기 위해서 베트남 조선소의 건조 능력 확대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수주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조선사 수주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에 하나오션이 이제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제 LNG선 2척도 수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올해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 수주 달성률이 제일 높은 조선사로 꼽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에버그린에서 발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사에서는 수주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에버그린 발주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선 중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LNG선과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잘 잡아올 수 있을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빅3도 지금 수주 합치면 벌써 목표 111%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다.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국 조선 수주 점유율이 26%예요. 중국 이어서 2위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수주 점유율은 굉장히 높지만 저부가 선박에 대해서 수주를 많이 받았고 한국은 26%밖에 안 되지만 고부가 대형선 위주로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점유율은 밀린다 해도 수익성에서는 우리가 좀 더 우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곤 있지만 최근에 중국이 발주한 수주랑 한국이 발주한 수주를 딱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수주 금액이 훨씬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조선주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가 매수로 1차 매수 구간 다 한번 주고 갔죠. 여러분들 이 구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당장에 오늘은 아니더라도 뭐 내일이나 모레 요번 주 가기 전에 진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조선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좀 적절한 황금 타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오후 2시 50분인데 장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진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내용이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구독 요청 제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영양가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